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고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에서 3m로 동해 남부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싼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희망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한 포항시가 이번에는 행복택시를 도입해 교통불편 해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교통오진 포항의 한 시골면 33개 마을 가운데 버스가 아예 다니지 않거나 하루 두세 번 다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버스도 안 다니고 한 3km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이 지역 주민 4,700여 명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석 대의 택시가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주민들을 날라줍니다. 1회 이용 요금은 2,400원, 2명 이상이면 인당 1,200원꼴로 버스 요금 정도입니다. 제가 몸이 잠깐 아파도 참 119 불러가는 것도 쉽지만은 그래도 이게 빠르죠. 승객이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부족한 금액은 국비와 시비로 보전해 줍니다. 당초 목표는 10대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석 대만 운행되면서 장날과 아침 저녁은 수송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아직 성과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죽장면에 도입된 10인승 희망버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3번 7개 마을을 운행하는데 회당 이용객이 평균 8, 9명에 이릅니다. 이달 말 한 대를 더 도입해 면 내 다른 동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오지에 대체 교통수단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시골 지역 교통격차 해소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당초 예산보다 8.2% 증가한 1조 5,35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43억 원, 형산강 프로젝트에 14억 원, 강소기업 육성 기반 육축에 65억 원, 도로망 확충에 118억 원, 폐철도 공원화와 도시재생에 105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2,620억 원 규모의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본 예산안에 비해 15.6%인 1,7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 월성보건 200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0억 원, 황성공원 토지 매입 7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주시 서면 복합행정타운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경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주시로부터 행정타운 신축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복합행정타운의 주요 부대시설인 목욕탕은 시설 결함으로 여러 차례 운영이 정지됐다가 지난달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객 52만 명이 경주를 찾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명에 비해 130%나 증가한 수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2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엑스포공원의 패밀리 페스티벌 아트경주 2016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보문단지 할인 행사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경주시는 분석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6개 연구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포항 R&BD 기관협의회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포항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연구기관협의회는 국비 확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과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 R&BD 기관협의회는 지난 200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볼 때 연구기관 예산은 3배, 인력은 2배 정도 늘었고 최근 10년간 포항 지역의 특허 출원 건수와 논문 평균 비인용도, 연구개발 인프라는 광역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딸기 생산 지역인 포항시 장기면 서촌리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인근 도로변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레미콘 공장에서 관정을 파면 농업용수와 식수 고갈이 우려되고 공장 가동으로 분진이 날리면 장기 산딸기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며 전량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개발 측은 식수가 부족하면 회사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분진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개발 측은 7,700여 제곱미터의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착공 신고를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한 뒤 최근 다시 재개했습니다. 포항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여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 선정 등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4, 5개월 뒤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은 5,700여 가구로 전달보다 600가구 정도 늘었고 전국 미분양 주택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 경북의 미분양 주택이 2,100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영덕군이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아산 요양병원의 단층 촬영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삼성 영덕연수원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태를 개선했으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법규 개정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9개 시책 20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 점수로 60.7점을 주었고 2명 중 1명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 지역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농어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자녀라고 답한 경우가 43.6%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는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46.6%로 나타나 차이가 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과수의 높은 바이러스 감염률로 생산량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현재 4%인 무병 묘목 보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수 생산량은 24%가량 늘어나고 당도 향상 등 상품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과수 묘목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무병 보증을 받지 않은 묘목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 경북 지역 한우와 유구 사육수는 57만 9천 마리로 산지 송아지 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또 젖소 사육수는 3만 6천 마리로 우유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었습니다. 반면 돼지 사육수는 124만 2천 마리로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다 봄, 여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5일 제3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을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승 존경 및 제자 사랑 사진전, 스승의 날 기념 UCC와 표어 공모, 교육 현장 체험 수기 공모 홍보 등을 진행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자율적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부 포상과 장관 교육감 표창을 수여합니다. 유엔기구 수장들의 경북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한 데 이어 11월 유교 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병윤 경제부지사가 유네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며 경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농업 CEO 지원 사업이 업체당 평균 84%의 매출액 증가와 2,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배출한 핵심 리더기업 185곳에 2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한 결과 매출액은 443억 원으로 종전에 비해 84% 증가했고 고용 인원은 4,849명으로 2,2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통, 가공, 브랜드 육성 등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맞춤형 현장 교육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경상북도는 올해도 34곳에 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수요는 늘었지만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